혹시 한 번쯤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서서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강력한 송곳니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죠. 숲에 들어가면 어쩌면 원숭이에게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빙하에서 산맥까지, 바다의 심해에서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흔적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베일을 돌을 도구로 쓰고 숲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먹던 고대의 유인원에서 어때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이크로에 똑똑했기 때문이고 진화했기 때문이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팟캐스트에서 함께 천천히 커온 금융이야기, 금융의 이면 시리즈 이후에 준비한 비교적 편안한 대화입니다. 이 나중에 돈이나 금융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면 해당 플레이리스트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왜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약 7만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조상은 아주 평범한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세상에 미친 영향은 원숭이나 유인원, 침팬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 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게 된 걸까요? 펑 1년 내내 바나나를 먹고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던 평범한 원숭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신체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돌아보고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보면 꽤나 사비나 냉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 인간은 침팬지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신체적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대1 혹은 10대10로 싸운다면 침팬지가 이길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호랑이, 표범, 여우, 담비 같은 동물이 상대라면 인간의 승산은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당신 팬지 한 마리를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둘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침팬지에게 돈을 걸 겁니다. 당신 대신 다른 누군가를 데려다 놓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메시체에서 활동하는 생존 전문가들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진짜 차이는 개인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집단의 차원에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유일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아주 큰 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두세요. 넉연함 그리고 대규모 협력입니다. 동물들도 무리 생활을 하잖아. 그것도 협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벌이나 개미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하위 동물들은 확실히 매우 많은 수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은 본질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시카시 정해진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수 없습니다. 여왕벌을 끌어내리고 처형한 뒤 벌의 공화국이나 일벌 독재 체제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몰타빗 인류가 역사 속에서 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반대로 늑대대나 침팬지 같은 포유류는 조금 더 유연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얘인키 그들의 협력은 친밀함에 기반합니다. 가까이 살며 새끼를 낳고 같은 무리 안에서 매일 함께 먹이를 찾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에 사는 침팬지와 대화하거나 협력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국에 살면서 매년 여름 인도까지 이동하는 조금 특별한 한 마리는 예외로 하죠. 그 녀석은 인간과도 협력하고 심지어 돼지와도 협력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야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두 가지는요, 즉 유연한 협력과 대규모 협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동물이 바로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1대1 혹은 10대10이라면 침팬지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명 대 1000명이라면 솔직히 말해 침팬지가 인간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성취들, 매머드를 사냥하던 시절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달에 착륙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연하면서도 대규모인 협력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협력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질러온 모든 끔찍한 일들 또한 대규모 협력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감옥은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도축장도 협력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강제 수용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침팬지는 어떨까요? 침팬지에게는 도축장도, 감옥도, 강제 수용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지왜 인간은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인간이 침팬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협력 능력에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협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상상력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침팬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언어는 눈앞에 존재하는 것, 아주 단순한 현실을 묘사하는 데에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가 바나나를 발견하면 저기 바나나 있다 라고 동료에게 알립니다. 사자를 보면 위험하다, 도망쳐라, 사자다 라고 외치겠죠. 그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acknowledgement, 여기 존재하는 것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non-existent,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 즉 허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저 멀리 구름이 어딘가에 신이나 절대적 존재가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규칙과 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그 누구도 그 신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을 상상해내고 그 상상이 만들어낸 규칙에 자발적으로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세미컨덕터과 이야기된 믿음을 통해 인간은 서로 모일 수 있었고 군중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중의 힘이 생기면 성취가 만들어지고 그 성취를 통해 우리는 점점 세상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침팬지는 어떨까요? 그들은 언제나 각자 살아갑니다. 각자 바나나를 찾아다니고 기껏해야 10마리 정도의 친한 무리끼리 나눠 먹을 뿐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상상하고 바나나 농장 전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에는 수백 마리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침판지는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있고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이션, 이 바로 상상력과 허구가 가진 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상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앙의 이야기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배우고 헌신하고 싸우며 때로는 어떤 이상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종교적 메커니즘이 현대 사회에 토대계를 세웠고 지도자와 왕을 위해 기꺼이 싸우고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ROS 그 이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이론과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구를 믿었습니다. 반면 침판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나나를 먹고 10마리 남짓한 무리와 나눠 먹을 뿐입니다. 교딩간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찬을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소모한 칼로리만큼 바나나를 얻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침판지처럼 살 것인지 호모 사피엔스로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류의 이전 세대들은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직접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의 다음 세대로 전해져 그들의 생존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 성과 위에 서서 또 다른 성과를 만들어 반대로 이전 세대 또한 그들보다 앞선 세대가 남긴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순환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인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성취의 사슬을 쌓아 올려온 것입니다. 석기와 불에서 시작해 청동기와 철기,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에는 AI,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원시적인 동굴에서 견고한 성체로 거대한 성전과 하늘을 찌르는 초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결국 인류가 이룬 모든 성취는 수많은 세대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남긴 성과를 뒤이은 세대가 이어받아 쌓아 올려왔습니다. 루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해온 이유는 바로 상상력과 신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선하고 의미 있다고 믿었기에 그 일을 위해 기꺼이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균열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집단이 그 신념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해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과를 독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다수의 이익을 빼앗아 가문이나 친족, 특정 계층과 같은 소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전제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를 갖게 됩니다. 전제는 국가나 사회제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차이컬러지치올 조교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종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제왕들에게 종교란 인간의 사고를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멜요리치와 군대가 마음에 닿지 못할 때 가슴속에 주입된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코 스스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에서부터 자신만 왕과 쟀습니다. 카퍼제의 달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백성의 영혼까지 지배. 그저 불복종은 하늘에 대한 죄라고 믿게 만들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멀고도 전능한 곳에서 신이나 부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양심이나 신성함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사실은 궁전의 밀실에서 작성된 하나의 설계도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질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는 매우 단순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익숙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인권이나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객관적인 사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해부해보면 심장과 간, 폐와 장기는 볼 수 있어도 그 어디에서도 권리라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권리가 존재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내야만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도 아니고 건물이나 기계의 모음도 아닙니다. 수많은 약속과 규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집합체입니다. 시카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기보다 상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모아푸제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종교도 신도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맞습니다.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 몇 개의 숫자가 인쇄된 폴리머 한 장으로 말자과 자동차, 집과 온갖 물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이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코코넛 물을 마시고 싶다면 그만큼의 바나나를 따서 교환해야 합니다. 지강은이 아프리카의 원숭이가 남미의 원숭이가 가진 코코넛 물을 마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인간은 그 일을 해냅니다. 돈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회 전체가 그것이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대신 돈을 교환 수단으로 쓰자는 합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숫자가 적힌 종이나 폴리머에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든 것,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제 더 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노동력을 조직하고 사용하는 방식 말입니다. 침팬지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플로링이 그들은 단 하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부지런하면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 그뿐입니다. 폴리머도, 서류도, 계약도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는 familiarity, 우리가 이중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중의 현실이 복종과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협력을 통해 성취가 생기고 스카이라인지 서치를 통해 우리는 점점 세계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나무와 강, 바다와 산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에 더해 신, 인권, 돈, 기업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날 숲과 바다, 땅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파킨지기 팟캐스트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에피소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